저번에 이제 과외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거, 봐야 될 거 전달을 했다면, 이번에는 과외할 때 무엇을 봐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그 과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직감적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꿔야 되거나 이제 과외를 바꾸거나 과외를 그만둘 생각을 빨리빨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더 길어지고 늘어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수업 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되게 사담으로 채우거나 자기 이야기로 채우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1대1 과외다 보니까 점점 더 유대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선생님의 얘기도 듣게 되고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수업이 진행됐었어요. 근데 마지막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방식이 좋은 방식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제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관계는 합격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얼만큼 알차게 채우느냐, 심지어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그 수업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웠던 거죠. 그 수업, 사담으로 채워지는 그 수업이. 저는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너무 사담 길어진다, 지금 수업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과 학생 간에. 저도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런 사담으로 채워지는 과외 수업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는 개인적인 사담으로 짧으면 10분, 길면 30분까지 그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 이전 과외 선생님이 연락 주셨다 했잖아요, 1편 보면. 근데 하는 말이, 나는 그렇긴 했지만 추가적인 수업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사담을 했으면, 사담을 뭐 10분, 20분을 했으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추가 수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그런 적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저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기억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10번 중에, 그러니까 10번을 사담을 했으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 제가 굳이 그래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뭐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자기가 아닌데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는 게 그 어떤 그림을 그려라 해놓고 나는 막 10분, 20분 그림 그릴 동안 자기는 딴짓하고 전화 보고, 그리고 화면 끄고 화장을 하거나 화장하고 오고, 심지어 그 화장하고 온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레퍼런스를 영상으로 이제 틀어주셨거든요. 틀어주시면 그분은 화면을 끄고 있으세요. 근데 그날은 조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하는데, 영상을 이제 보고 화면이 켜졌는데 화장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막연한 신뢰로 그래도 너무 딴짓은 하지 않겠지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걸 보고 너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화장하시려고 오셨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네, 제가 뭐 약속이 있어서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저는 양해를 구했다 라고 했는데 양해 구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보통 양해 구하는 거, 저 물 잠시만 마시고 올게요, 화장실 잠시만 갔다 올게요, 이런 거를 양해 구했지, 뭐 화면을 끄고 나 화장 좀 하고 올게요, 이런 걸 양해 구하신 적은 없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그분에 대한 그 약간 그런 말들만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외가 있다. 그런 과외들은 내가 사실 그 1시간 반, 2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을. 근데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버리면 전혀, 그거는 내가 환불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시거나, 심지어 학생이 아니야, 선생님이야, 수업 시간에 자기 업무를 보거나 이러는 거는 좋은 과외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외 선생님이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과외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시간 반, 2시간 과외를 하면서 뭐 어떤 걸 던져주고 자기가 카메라를 끈다?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적어놨긴 하지만 카메라를 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를 끄면서 다른 걸 한단 말이죠. 솔직히 과외 선생님도 막 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그냥 사실 돈벌이가 좀 되고, 그리고 이게 단가가 조금 세니까 그냥 돈 좀 벌어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있다고 보이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그런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충분히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뭐 수업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일단은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라. 다른 정보를 찾아보면서. 저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왜냐면 아니겠지. 그래도 자기 말로는 이제 뭐 합격생도 많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갈 수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과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앞에 두 선생님과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보자르 과외를 받게 되면 레퍼런스 선생님들이 레퍼런스를 주거든요. 마지막 선생님의 경우는 그 레퍼런스가 그 이전과 다르게 엄청 방대하기도 했고 학생으로서 찾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서 파리에 어떤 갤러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갤러리는 내가 모르잖아. 안 가본 이상 모르고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난 이제껏 학생이 되는 입장으로서 그 갤러리들을 알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은 일단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 업데이트가 계속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갤러리에 이러한 전시가 열린다, 이러한 작가가 있다 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주시기도 하고 결국 보자라고 현대미술 관련이니까 수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주셨어요.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이 이 작가와의 공통점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나는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갔단 말이죠. 물론 영상 관련해서도 보내주신 적 있고 뭐 주로 이제 책, 작가, 그리고 지금 열린 전시 등의 위주였어요. 근데 뭐 이전의 경우는 되게 그 레퍼런스의 폭이 엄청 한정적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철학만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고 어떤 분은 그 특정 분야의 그분은 심지어 보자르 출신이 아니셨어요. 특정 분야, 그때 제가 그 가구 제품 디자인 쪽으로 맨 처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보여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레퍼런스를 얼마만큼 선생님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레퍼런스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분의 경우에는 과거 학사 자신이 배웠던 시절 그 레퍼런스에 머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 위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어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수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유명한 작가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어떤 분은 핀터레스트나 그런 데서 그 이미지만 끌어서 그 레퍼런스로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마지막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출전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전시였는지, 그리고 어디서 열렸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누가 이 작업을 했는지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말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작업과 관련한 정보를 아는 거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뭔가 그 이미지와 비슷하게 카피해서 작업을 만든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사실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작업 방식 관련인데, 선생님도 사실 계속 특히나 연구를 하시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고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석사이신 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관심사 관련해서 논문을 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를 학생한테 전달하고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냐면 자기의 방법을 강요하는 경우가 경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화이트 큐브에서 찍는 거를 선호하셨어요. 화이트 큐브에 가서 찍자. 그러니까 왜 화이트 큐브에서 찍어야 되는 거에 대해 흐름을 빼놓고, 왜냐면 깔끔하니까, 이런 식의 논리성만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작업을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학생의 입장으로서 왜 화이트 큐브에서 찍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 경우인데, 선생님이 학생의 입장으로서 혹은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뭔가 그 선생님의 방식이 내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 대묻고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선생님이 충분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실 거고, 뭐 학생 입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작업의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주제에 맞는 가장 알맞은 장소와 촬영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깔끔해 보이잖아,
뭔가 작업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전시하는 것처럼 그 전시장에 걸려있는 어떤 작업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만으로 화이트 큐브 같은 걸 선택하는 거는 아니더라 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뭔가 더 미감이 좋다, 뭐 더 실험적이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한다? 중요한 거 왜? 뭐가 미감이 좋은데? 왜? 뭐가 실험적인데? 뭐 재료가 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 작업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철학적인 부분이 있으면 너무나도 플러스지만 내가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작업에 그냥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마지막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됐는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 자체도 그렇고 보자료도 사실 그렇고 뭔가 한 단계 작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안 읽어본 책들의 내용, 뭐 개념이나 철학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 책을 읽어서 일부라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읽지도 않고 마치 소화시킨 것 마냥 작업을 이렇게 짜집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에서 말한 거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눠진 세 번째 영상은 그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제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수업 시간을 다른 내용으로 채우는 과외는 조금 주의를 해라. 특히나 사담을 많이 하거나 뭐 수업 시간에 다른 과제를 10분, 20분, 30분씩이나 주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거는 좋은 과외는 아닌 것 같다. 내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영상을 보여주거나 레퍼런스를 주면서 카메라를 끄거나 수업 시간에, 그리고 뭐 레퍼런스 관련해서도 출처랑 작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레퍼런스를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정 레퍼런스만 업데이트 되시는 분, 그리고 작업 방식 관련해서 어떤 개념, 특정 개념이나 특정 작업 방식, 촬영 방식, 어떤 재료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이유, 제시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특정한 방법만을 고집한다, 특정한 방법만을 제시한다 하면 이 부분도 약간의 레드 플래그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 면접 관련, 실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찍겠습니다.